KBS 1라디오 페트롤전북 특집으로 마련한 멍석토론 전주 완주 완주 전주 상생인가 분열인가 끝장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찬성 측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 양측의 입장을 주장하는 전반부가 줄을 이뤘다면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논리적으로 그 찬성의 반대 입장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페트롤 전북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차 안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애청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전주 완주, 완주 전주 서로를 위한 아마 입장에서는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한 차이를 협의를 이루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역시 네 번째 또 전주 완주, 완주 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 그래서 이런 특집으로 멍석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많은 방청객으로 오신 우리 시민들, 군민들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입장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네 분의 패널과 함께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주 전주는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완주 삼내 사람으로서. 자, 우리 저 이주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게요. 우리가 이제 주민투표 완주 전주 통합 건의 서명과 관련된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서명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유권자의 몇 분의 몇이라고 보시는가요? 유권자의 지금 50분의 1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를 충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00명 정도가 주민투표권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찬성 단체에서 아마 한 6,300명도 냈는데 여기서 유효 서명이 한 4,200으로 해서 주민투표권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성 단체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왜 우리도 4만 명, 5만 명을 왜 받을 수 없었겠어요? 다만 주민투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만 것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는 결국에 우리 위대하신 완주 국민들께서 주민투표로 해서 판가를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 KBS에서 72% 가까이 되는 우리 도민들께서 전북 자치도 도민들께서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론조사에 뭐 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72%를 찬성하신 도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이 여론조사를 했겠어요? 자, 우리 방청객이시지만 아무래도 완주 전주의 통합에 찬성의 의지가 있으시고 단체 직함을 갖고 계셔서 그러신지 본인의 이제 논리에 덧붙여서 우리 완주 대표로 나오신 이돈승 지회장 그리고 이주갑 의원께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돈승 지회장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완주 군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통합 찬반 투표. 그거를 지금 전북 도민의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통합을 찬성하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여요. 전혀 타당치 않다. 네, 단언합니다. 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주갑 의원님. 저도 방금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주민투표 건의 서명부를 전달을 했고 유효한 표가 약 4,0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부의 요건은 갖추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서명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바로 주민투표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서 행안부로 가게 되면 행안부에서 부담감이 있으면 지방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때에 부결될 것이 뻔한데 엄청난 행정력과 자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것이 부담감으로 와서 행안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우리 방청객 분의 의견과 덧붙여서 질문을 두 분께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고요. 또 완주 전주 통합에 반대하시는 우리 방청객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의견과 또 질문 한번 그러면 똑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최명권 전주시 의원님께. 제가 지금 봉동에 살고 있음으로써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는 건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2013년보다 이번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 이게 실패로 무산이 됐을 때는 또다시 시간이 흘렀을 때에 통합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명권 의원님 답변하시고요. 추가로 네네. 혹시 우리 성도경 이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봉동은 대부분 저는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말씀하시니까 절대적 반대 말씀하시네요. 근데 13년에 보다는 현재 반대자가 더 많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에 완주 전주 통합을 전제로 하는 상생 발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또 이번에 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산이 되더라도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상생 발전 사업은 지속적으로 네.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봉동 군민들 중에 아까 데이터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봉동 군민들은 오히려 찬성자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주청원의 사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슷한 똑같아요. 인구 유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양쪽에서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단순 비교로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논의에서 더 그 청주청원 사례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음 진행을 위해서 진행자가 좀 질문을 좀 바꿔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 그 건너뛰어도 괜찮겠습니까? 청주는 예.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청원하고 통합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업 치수가 늘었죠. 보셨죠? 공단이 25개 중에서 23개가 지금 창원 지역에 그 이후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들어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RDP도 한 몇 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합 지자체가 통합을 하면은 정부에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중에 뭐 돈을 얼마 준다. 그러니까 통합 비용이 들어가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법에까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참조해서 이쪽에다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지금 통합법에도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읽어달라면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방사선 가속기라는 한 10조 프로젝트입니다. 그것도 지금 유치를 했고, 우리는 뭐 이거 하다가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그쪽에는 됐지만은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제 목표가 100만 자족 도시입니다. 그 지금 한 87만 뭐까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서울이 가까우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왜 청주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냐면은 이게 다 그렇게 생겼어요. 전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청주를 청원이 100% 감쌌어요. 그러니까 청주는 맹지라고 했어요, 맹지. 청원 땅을 안 거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조금이라도 터져 있는데 완주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잖아요. 자, 전주의 핵심 도시는 전북의 핵심 도시는 전주입니다. 그러면 전주는 여기서 망해야 해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성장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 도시나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옛날 강남이 서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대전 옛날에 우리보다 인구 10분의 1이 다 됐어요.
근데 전부 다 이게 확장을 하면서 도시가 커지고 앵커 도시가 커지면서 주변이 이렇게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주변까지 같이 커졌는데 전라북도는 예. 전주가 더 이상 커질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떻든 청주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갖고는 나 1시간, 2시간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청주 청원의 사례가 비교하기에는 전주 완주와 흡사하나 더 이상의 논의를 이제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동승 지회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미 지금 천성 측에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오창 산업단지 통합 이전에 한 거의 뭐 2000년 초, 2001년 정도에 아마 준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오송 산업단지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거기 오면서 배후에 많은 도시가 또 활성화되죠.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은 거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오창 오송의 산업단지를 통해서 구청주시의 용암동을 비롯한 즉 흥덕 쪽으로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나죠. 원래 청원구나 또 상당구 쪽은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그게 원래 또 통합청주시가 십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원군을 4분 시켜가지고요. 총 11개 읍면인가 있는데 이거를 다 나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원구는 여기에 집중됐다고 얘기하시지만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사업 이쪽에 집중하면서 그 지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럽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했으니까 제가 답변해줘. 통합이 안 돼서 발전했겠죠. 했겠죠. 왜냐하면 청주는 갈 데도 없고 옥황 막혀 있으니까 청원 지역에 뭐 투자를 했겠죠. 근데 통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송이나 이제 이런 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자, 뭐 교통망도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다음 지역이 우리는 완주 전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 대덕단지 뭐 저는 이렇게 칭하는데 왜냐하면은 과거에 서울에서 전주구장 올라가면은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앞으로 1시간 반이 옵니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완주가 앞으로 지금 10만이 아니라 50만도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주라는 이 인프라가 있으니까 같이 크면은 그 50만이 빨리 될 거 아니냐. 전남 전북 특자도의 발전을 제가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 한 말씀 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전라북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전주안에 통합 문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기 전주시장 우리 최명근 의원님 비롯해서 통추위 그리고 국회의원 용산에 가서 머리 깎고 여의도에 가서 누워야 돼요. 인구 문제는 여기 지역에서 해결이 안 납니다. 이게 왜 75만 85만 얘기를 하십니까? 인구 문제는요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 즉 수도권 규제 강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규제를 풀으면서 이게 인구 문제가 전주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됐어요. 아시죠? 그러면 지금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왜 지역에서 우리 완주하고 자꾸 이게 티격태격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가셔야 돼요. 용산 가시고 여의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또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고 그 다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뭐 몇 차례 이게 토론을 거 봤는데 양쪽 분들이 다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지금 이미 통합이 다 돼 있어요. 행정적으로만 안 돼 있지 이미 통합이 다 돼 있어요. 완주 군민이시지만 생활권은 이미 전주 완주 하나인데 예, 행정만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조금 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을 위해서 팩트 체크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나온 것들 한 3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성동희 이사님 그래서 논리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완주를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들. 완주의 혐오시설 10년간 뭐 들어가지 않게끔 하겠다. 완주 국민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혐오시설, 기피시설. 요거 우리 완주 국민들이 굉장히 가장 첨예하게 생각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떤 약속을 좀 하고 싶은 또 어떤 고민을 해보셨어요? 혐오 시설이라는 것은 예, 먼저 소각장이다, 소각장. 소각장. 그다음에 뭐 묻는 것이 뭐예요? 매립장. 매립장. 예, 그다음에 뭐 화장장. 이 부분이 지금 소각장이 전주에서 가는 저기 이사에 있죠. 근데 거기가 2024년까지 있습니다. 예, 4년까지 쓴데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못 묻어요. 그러니까 그 소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것은 영원히 있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소각장이 뭐이 다 완주로 간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갔죠. 그렇죠? 예. 자, 그것도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매립장 있는데 그것도 매립장 아직도 멀었어요. 저 용량이 그가 500만 톤 올 수 있어요. 근데 해봤자 400만 톤도 안 돼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 수치가 알겠습니다. 아직 예, 매립장으로서 역할을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일이 없어요. 예. 지금 완주 생활 쓰레기는 전부 다 이쪽으로 와요. 전주에 와요. 예, 그 다음에 화장장 있죠. 화장장이 완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루에 돌아가신 분이 16분인가 뭐 몇 분뿐이 안 돼요. 그거 팡팡 남아 돌아요. 그리고 완주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150만 원인가 받는데 완주에는 지금 뭐 확 깎아갖고 전주 시민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모르겠는데 한단 그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산업 폐기물이에요. 문제는 산업 폐기물인데 우리 전주에는 저쪽이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완주 것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리도. 그 다음에 완주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없어요. 근데 완주가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 단지가 늘어나면서 무조건 지어요.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요. 그렇죠.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봉동 구암리다가 지금 한다는데 그 절차가 잘못됐어요. 절차가 완주군에서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봉이나 봉동 지역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청주로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 다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돈 주고 물론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완주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폐기물은 지금 전주가 갖고 있는 것도 충분하다. 인구가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같이 는다고 그러더라도 임실, 김제 뭐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전주 저기 매립장하고 그래.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가지의 처리장이 지금 전주에서 삼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완주의 시설 처리도 전주에서 하고 있기에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피 시설이 완주에 들어갈 일이 없다. 하지만 산업 폐기물은 완주의 산단의 확장성에 의해서 완주에 반드시 들어설 수밖에. 법으로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네. 그 산단이 있으면 산업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설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주완주 통합이 돼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주갑 의원님. 예. 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네, 우리 성도경 우리 네커스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가까운 이리시와 익산시를 저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95년도에 통합이 되고 우리 익산군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최명건 의원님은 알고 계실 걸로 보는데 그 부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쉽고 모든 것들은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우선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나 모든 필요한 시설들이
그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구가 적거나 소외된 지역은 기타의 다른 시설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100만 도시를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인구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약 74만에서 75만 정도 될 텐데 25만에서 26만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배출과 폐기물 그리고 생활 하수나 오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립장이나 소각장만 생각하지만 오폐수 처리 시설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인구가 우리 완주 지역으로 얼마나 분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얼마나 전주시에 집중적으로 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이는 지역에는 반드시 그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갑니까? 전주시 내에서도 지금 매립장 처리해서 만들어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평화동 지역이나 저기 효자동이나 뭐 이런 우리 중심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완주 지역에서는 그러한 우려들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아마 상생발전 네트워크 쪽에서 20가지 정도 사업 제안 해주셨어요. 상생사업. 네, 맞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 약속을 하시는데 전주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 전주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완주 군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주 시민들이 정말 64만 명의 전주 시민들이 동의를 했는지 이것에 따른 예를 들자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만약에 전주 시민들께서 그 약속하신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 약속이라는 건 10년 동안은 혐오시설이 완주에 들어서지 않게 한다라고 10년 제안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거라든지 또는 통합 전주 완주 시청사를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주 지역에 하겠다. 예를 들자고 하면 그래요. 멀지 않은 곳 봉동이라든지 삼내에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4만의 전주 시민들이 시청과 관련된 일을 볼 때는 삼내 지역이나 봉동의 지역에 설치된 시청에 가서 일을 봐야 되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전주시 지역에 대부분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업무에 또 시달림을 당하겠습니까? 지금도 완주 군민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라든지 여러 화장장, 소각장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구도로 놓고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상생이고 협력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그렇습니다. 완주와 전주가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전주 시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둔산이라든지 모악산이라든지 구이저수지라든지 경관이 빼어나고 좋은 곳에 방문하시고 자신들의 체력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각 지역은 각 지역에 맞는 특색들을 가지고 성장하고 커갈 수 있는 겁니다. 전주시에서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화장장이 들어선 곳에는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의 지역은 예를 들자면 팔복동의 공단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기타의 다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아종저수지 같은 경우 잘 만들어놨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거기에 다른 어떤 폐기물 시설이나 처리 시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가진 특색이나 능력들 위주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들이 부족할 때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 통합보다는 필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통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상생을 먼저 하고 행정 통합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명근 의원님. 네, 이주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들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통합이 된다면 완주 국민이나 전주 시민이나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75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까 혐오 시설이나 뭐 농촌 지역으로 혐오 시설이 갈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법제화를 해서 통합 논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걸 법제화로 해가지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런 부분은 완주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아까 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좀 제가 좀 아쉬운 게 통합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먼저 단언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안 좋을 것이다. 뭐가 안 좋을 것이다. 다 보면은 완주군의 불이익이 될 것이다. 또 완주군의 혐오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해보고 보자 이거예요. 해보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보자 이거예요. 예. 아니, 잠시만요. 이제 이돈승 예술장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 청주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우리 주명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원군이 찬성, 반대, 중립 11명씩 33인 그렇게 해서 군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논의를 몰아갔는데 찬성으로 몰아갔어요. 그게 누구냐? 송동희 사장님 그때 초청했던 이종용 군수입니다. 그게. 그래서 통합을 시키려고 공약을 걸어놓고 거기다 몰아붙였어요. 명분은 찬성, 반대, 중립.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뭐를 했냐? 통합시청, 구청원군이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청주시위원회하고 만나서 합의가 됐어요. 또 지금 청주시청, 통합시청이 어디로 갑니까? 그 청주시청에 있습니다. 아니 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분쟁 때문에. 아니 지금 저기 그냥 결정을 하고 있죠. 했어요. 네. 두 번째, 광역 쓰레기 매립 입장을 절대 청원군에다가 안 준다고 또 그것도 약속했어요. 아마 그것도 아마 어디 명시가 정확히 돼갖고 문서가 됐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청원군으로 왔어요. 왜? 청주시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하는 대로 다 떨어집니다. 청주시청과 의회에서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 청주시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왔냐? 오창으로 갔어요. 이게 무엇을 웅변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인구 많은 곳에는 의원도 많아요.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투표인수입니다. 아니 유권자들이 너 이것도 못 오면 네가 뭔 시의원 하냐고 그러고 너 이런 것이 무슨 군수냐고 하는데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나면 국회의원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 손들어 주겠어요? 결국 인구 많은 시를 편들게 돼 있습니다. 완주군은 바로 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전주시의 가장 큰 난제는 효자 고원묘지죠. 의원이 그러죠. 지금 혁신도시 통해서 서해로 나가야 하는데 저거 딱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저 조문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통합되면요. 저거 바로 옮겨요. 저거 못 옮기면은 전주시장도 여기 국회의원도 여기 시의원 다 무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디다 옮깁니까? 결국은 완주군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10년간은 안 옮기겠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게 혐오시설 완주에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세금이 완주군에 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이런 3폭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3폭에 대한 부분 솔직히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제가 잠시만 반론할게요. 실은 아까 효자 공원묘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아까 빼놓은 얘기가 있어요. 법적으로 장치 제도적으로 만들면서도 혹여나 아까 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시설이 그럼 그 지역에 보상도 따라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첫째가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이고요. 이제 솔직하시네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잠깐만 이 말씀 드릴게요. 전주완주 상생 발전을 위한 제가 토론회를 4월달에 1차 했고요. 2차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방안에서 우리 청원과 청주 통합추진위원장 남기용 추진위원장님이 발제자로 오셨어요. 청주 청원 통합의 통합 사례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 말씀만 하셨어요. 본인이
원래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통합위원장을 맡았대요. 33인이. 근데 하다 보니까 아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반대에서 중립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두경. 자, 그럼 얘기할게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나 산포 가지고 아직도 그 완주의 리더들이 말씀하신다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지금 10년 전 전주 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모든 것이 뭐 다른 지역으로 뭐 갔습니까? 아무데나 안 갔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 자리. 통합이 안 됐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됐으니까. 10년 전에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법도 잘못됐는데 못되고 있는데 청주시청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청 공부 좀 하세요. 시청 그때 합의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청원 지역에다 시청을 짓는다. 엔드가 있어요. 일부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른다. 자 보세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청원 지역에서 제안해 가지고 채택이 된 거예요. 자 청주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면 여기서 너무 멀다 이거예요. 여기에다 지면 이게 너무 멀고 그래서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행안부에서 돈을 준다고 그랬다가 주니 안 주니 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하자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청주와 청원의 사례를 정말 제가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군산과 옥구 통합됐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보다 훨씬 좋아졌습니까? 자, 익산과 일이 통합됐어요. 지금 그 당시보다 현재 좋아졌습니까? 함렬지역 같은 경우 초토화가 됐다고 합니다. 왜 먼데 있는 사례만 보십니다. 가까이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배워야죠. 최명건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먼저 하고 보자. 근데요, 이거는 시행착오라는 단어에 쓸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통합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과정과 절차를 보고 정확한 근거와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려서 가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주와 청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맞는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을 한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희 보고 나쁜 것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본인들께서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공정하고 대등하게 그 사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지 청주 좋은 거 뭐 얘기 하나 한마디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얘기해 했잖아요. 예.